저는 참 불우하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하게 지내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아닌 아들로 태어났다면 저희 어머니도 그럴 것이고 저도 할머니에게 구박 대신 예쁨을 받고 자랐을까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고 눈치를 보다 결국엔 치매까지 걸리시게 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눈치를 보고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오로지 손자만 바라는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를 낳고 나서는 할머니의 구박에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어요. 워낙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낳고 난 후에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 상태가 엉망이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는 빨리 둘째를 가져야 한다며 어머니를 압박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몸이 더 쇠약해졌고 유산을 몇 번 하는 바람에 이제는 임신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집안 대를 끊어놨다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죄를 지은 것 마냥 숨죽여서 지냈어요.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늘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 바보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쿵쿵거리며 뛰고 있어도 여자가 왜 이렇게 쿵쾅대니? 좀 조용하게 놀 수 없어? 이러시고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옷이 엉망이 되어 들어오면 여자가 옷이 크게 뭐냐?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여자가 그걸 배워서 어디에다가 쓰냐? 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하는 말마다 여자가 를 넣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도 밖에서 친구들과 공 하나를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저희 할머니에게 혼이 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 괜히 미안해진 저는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 할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끌끌 차셨어요. 부른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들어와? 바로 들어온 거예요. 밖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빨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이 할머니가 꼭 소리를 질러야 들어오지? 다른 친구들도 아직 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애랑 너랑 카톡? 여자가 어디? 여자가 왜요? 할머니도 여자면서. 뭐?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너 지금 꼴을 봐라. 그게 여자애냐? 아, 할머니 말 듣기 싫어요. 아니 요것이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는 제 엉덩이를 때렸고, 저는 아프다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자신의 뒤로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잔소리하던 것을 어머니에게 화살을 옮기셨어요. 너는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여자애가 조용조용하게 얌전하게 클 것이지 누굴 닮아서 남자애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있는 건지. 죄송해요. 네가 너무 오냐오냐 그러니까 애 버릇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아싸리 남자애였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어디 여자가 말이야.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마당에 냅다 던지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싫다며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 못 쓴다며 저를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저의 얼굴을 씻겨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곧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며 제 가방을 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할머니가 가방 하나 사러 가면서 온 가족이 줄줄이 나가냐며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같이 오질 못했어요. 저는 여러 가방들 중에서 제일 예쁜 가방으로 골랐어요. 아버지는 이왕 나온 김에 예쁜 원피스도 하나 사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아버지는 하얀색 원피스가 예쁘겠다며 입어보라고 했고 옷을 갈아입은 저를 보고 양쪽 엄지를 치켜 세우며 예쁘다며 웃어주셨어요. 가게 사장님은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으시다며 아버지를 칭찬했고 이 원피스에는 운동화보다는 분홍 구도가 더 잘 어울리겠다며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한번 신어보라고 제 앞에 놓았어요. 너무나 예쁜 구두였어요. 저는 구두를 신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신이 나서 운동화를 벗고 분홍 구두를 신었어요. 하얀색 원피스에 분홍색 구두를 신고 있는 저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고 있으니 공주님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라고 사주는 거라며 구두도 같이 사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주신 옷과 구두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빨리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부르다가 멈칫했어요. 마당에는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고 할머니가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오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하며 그 여자에게 쫓아갔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빠, 오랜만. 당장 안 나와? 내가 못 올 곳에 왔어요? 당장 나가! 싫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요? 뭐야? 이 아이 안 보여요? 뭐? 이 아이 당신 아이야.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설마 버리지는 않겠죠? 지웠다고 했잖아. 처음엔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야? 이 집에 대해 이을 사람 없다며? 그만하고 이리 나와. 아버지는 그 여자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 여자는 막무가내였어요. 할머니는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을 했고 그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다급하게 따라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방에서는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자고 말씀하셨어요. 방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다가왔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호통을 치시던 할머니는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를 안고는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 아이가 우리 집 장손이라며 앞으로 잘 돌봐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는 그럼 어쩌냐며 제가 아들이었다면 이러지 않는다며 이 애가 끊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준 복덩어리라며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 역시 새침하게 할머니의 옆에 붙어서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긋 웃고 있었어요. 저는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울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어디 여자애가 아침 대바람부터 울고 있냐며 화를 내셨어요.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는 불이 나게 들어왔고 어머니에게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어머니는 다 필요 없고 당장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내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집을 얻어 내보낼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달라고 말했어요. 며칠 동안 그 여자의 밥까지 차리게 된 어머니는 밤만 되면 눈물을 흘리셨고 처음에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던 아버지 역시 그 여자의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툭하면 우리 장손 거리며 제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점점 풀이 죽어갔고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와 어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고 그 여자와 저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너 순자라고 그랬지? 화장실 다녀올 테니 애기 좀 보고 있어. 네. 저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아기는 방긋방긋 웃다가 옹알옹알 거렸어요. 저는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따라 웃다가 순간 아기가 미워졌어요. 그 여자와 아기 때문에 아버지를 빼앗기고 할머니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든 저는 누워있는 아기의 볼을 세게 꼬집었어요. 그러자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게 됐고 그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아기를 껴안은 채 저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오면서 다 봤는데? 이것 봐. 볼이 금세 빨갛게 부풀어 올랐잖아. 이것이 어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여자는 또다시 제 머리를 주먹으로 콩 쥐어박았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에 갔다가 돌아온 어머니가 저를 발견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뭐? 가만히 있는 애 볼은 왜 꼬집어? 애미나 자식이나. 뭐라고? 주제 파악이 됐으면 빨리 나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여기에 살고 싶으실까? 너 말 다 했어? 어머니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놓고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 여자는 휘청거렸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어머니를 떼어내어 마당으로 밀쳤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신 채로 마당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놀란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할머니는 아기가 놀라지는 않았냐며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장손에게 손 하나 까딱 잘못 놀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그 여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탁탁 털며 일어나시던 어머니는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그 방을 노려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고 정말 아기를 꼬집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랬다고 사실대로 말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더라도 아기는 죄가 없으니 말 못하는 아기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살면 안 되냐고 떼를 썼고 어머니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날 저녁 짐을 챙기고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무작정 나와 갈 곳이 없었던 어머니는 제일 먼저 오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와 함께 살았어요. 저와 단 둘이 살 작은 방을 하나 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부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어머니는 일이 많을 때에는 집에까지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어머니는 잠을 쪼개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몸만 더 힘들어지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침도 많이 하게 되시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하시는 바람에 등이 굽으셨어요.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도 병원에 갈 돈도 아깝게 생각하시고는 파스를 붙이며 힘들게 사셨고 저는 그런 가난이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벌 때보다는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졌고, 저는 어머니에게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직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아픈 몸으로 일을 하는 바람에 몸이 나빠질 대로 다 나빠져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저의 계속되는 설득에 어머니는 부업장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셨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지내온 탓에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공장을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성격 때문에 주위에서는 남편을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 중에는 저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남편 덕에 저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나이가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우리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순자씨, 나와 함께 할래요? 네? 순자씨랑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왜? 순자씨는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혹시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몸도 허약하신 듯 혼자 두기가 그래서요.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면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저는 좋지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순자씨 어머니면 제 어머니와도 같은걸요?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으실까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정을 듣고도 반대하실 분들도 아니시고요. 고마워요. 그럼 저랑 결혼하는 겁니다. 네. 저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소개했고 결혼해서 저희와 같이 살자는 말에 어머니는 미안해서 안 된다며 거절하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니 자신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어머니가 미안해하시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고 어머니 역시 남편의 마음이 예뻐 그러기로 했어요. 저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방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 방 2개가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어요. 저희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잔업을 하고 늦게 마치는 날에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 남편의 저녁을 걱정 안 해도 돼서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모두가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더라면 좋았을걸.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몸이 더 쇠약해져 몸져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집안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며 웃으면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말에 가시가 있는 듯이 말을 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 갖는 것을 미루자고 말하고 난 뒤부터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이가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면 혼자 벌어서 힘이 드니 아이가 없을 때 조금 더 벌어놓고 그때 가지자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은 내심 섭섭해했지만 저의 말도 맞는 것 같다며 저의 뜻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자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괜히 어머니에게 툴툴거리며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남편과 많이 싸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또 자신 때문에 딸 부부가 싸우는 것에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루는 잔업이 있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늦게 마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제 오냐? 아직 밤에는 쌀쌀한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바람 좀 쐬려고. 위에 뭐라도 걸치고 나오시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러다가 감기 걸리세요. 오냐? 참, 집에 사돈 와 계셔. 시부모님이요? 그래, 같이 저녁 먹자고 오셨더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삼겹살을 먹어가며 화기애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애미, 이제 오냐? 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너희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지. 너도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라. 삼겹살이 아주 맛있구나. 연락이라도 하시고 오시죠. 애비한테 전화했더니 너 오늘 늦는다고 이야기하길래. 왜? 우리가 오면 안 됐던 거니? 아니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이것저것 좀 해드렸을 텐데요. 괜찮아. 고기가 있는데 뭘. 사돈도 어서 와서 앉으세요. 바람 쐬고 오신다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네. 시부모님은 어머니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어머니는 속이 좋질 않다며 맛있게 드시라고 말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신경이 쓰여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